여러분, 100년 된 산삼 드셔보셨나요? 지금부터 놀라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바로 건강식품계 에르메스라 불리는데요. 30년 산삼 연구의 진심,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입니다. 백진삼은 귀하고도 신비로운 100년 된 산삼의 DNA를 99% 복제해 현대기술로 재현해낸 브랜드입니다. 백진삼 섬기력은 한마디로 활력이 필요할 때 미친 회복. 여러분, 딱 7일만 드셔보세요.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7일 이내 효과 없을 시 100% 환불까지 가능합니다.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장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라이브가 아니고요. 네, 녹화로 이제 방송이 되고요. 장원구 선배 대신에 역시 축구장이 장씨 2명이죠. 오늘은 장영훈 코치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또 장영훈 코치가 우리 강원FC의 전술 코치로 올 시즌부터 또 함께 생활을 하게 됐기 때문에 또 관심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비선수 출신으로서 코치가 된 그런 사례가 됐어요. 우리 강원FC에서도 장영훈 코치, 전술 코치로서 또 좋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소감이?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사실 감사한 마음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또 이제 약간 이례적인 경우인데 가서 또 제가 감독님 보좌에서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FC의 이제 정경호 수석 코치가 감독으로 승격을 하면서 올 시즌 지휘봉을 잡게 됐고요. 그리고 뭐 최유진 코치, 송창호 코치, 많은 코치 중에서 이제 막내 코치로 온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진짜 프로 1부 리그 팀 코치로 이제 생활하는 건 처음이시죠? 네, 맞습니다. 처음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뭐랄까요? 그 심정이 어때요? 많이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조금 감독님이 필요하신 부분에서 제가 뭐 미약하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또 그런 틀 안에서 좀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장영훈 코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또 동생이자 또 이렇게 강원FC에서 또 기회를 얻게 돼서 또 올 시즌에 상당히 저도 이제 기대가 크고요. 이제 시작이니까 정말 코치로서 좋은 커리어를 또 쌓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장영훈 코치는 이제 스페인에서 그 코치 라이센스를 땄고 예전에 이제 우리가 원투펀치에서 이 장영훈 코치와 또 오동훈 코치 이렇게 같이 모시고 스페인에서 이제 라이센스를 따시고 또 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경험을 또 그 현지에서 하신 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유럽 쪽, 스페인 쪽도 그렇지만 또 한국에 와서도 또 일부 팀 코치 생활도 했고, 그리고 또 프로 구단은 이제 전남에서 통역 생활을 또 했었죠? 감독님이 그때 이제 브라질, 스페인 이중 국적이셨는데 감독님 통역이 또 필요해가지고 그때 또 잠깐 가서 프로팀 경험을 잠깐 해보긴 또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면 공부를 많이 하고요. 현대축구의 전술적 트렌드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피드백을 지금 많이 하면서 과연 가장 효율적인 축구가 무엇이 될까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은 올 시즌부터 이제 강원FC 코치진에 합류를 해서 또 생활을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장영훈 코치가 가지고 있는 전술적 어떤 생각들 그런 부분도 사실 궁금해요. 그래서 현대축구가 지금 전술적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최근에 느껴지는 어떤 전술적 트렌드의 어떤 특징? 이런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방송을 할 때도 좀 가끔씩 쓰는 표현인데 영어로 하자면 이제 컴플리트한 축구라는 팀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컴플리트? 퍼펙트는 아닌데 그러니까 완벽한 것은 아닌데 완전한 축구를 하는 팀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과거에는 이제 저희가 팀마다 특색이 굉장히 좀 뚜렷했잖아요. 그래서 뭐 가르디올라가 바르셀로나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 팀은 공을 가지고 하는데 완전히 주점을 두는 팀. 반면에 또 뭐 클롭의 도르트문트나 이런 팀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또 조금 이제 공을 뺏은 직후에 트랜지션 이제 역습에 조금 많이 특화된 팀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한 5년 정도를 보게 되면은 여전히 각 팀들이 그런 본인들의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과르디올라의 팀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역습도 되고 로우 블록으로 수비까지 하는데도 이제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이제 되다 보니까 여전히 강점은 확실히 뚜렷이 있지만 모든 부분에서 약간 완전한 축구를 하는 팀들이 좀 많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 10년 사이의 현대 축구의 트렌드를 뭐 길게는 한 15년
사이에 좌지우지했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어떤 빌드업 시스템과 어떤 점유율의 철학, 예. 뭐 그런 부분과 클롭 감독의 이른바 개겐 프레싱, 또 빠른 트랜지션에 의한 어떤 철학, 그런 부분들의 장점을 나름 또 혼용해서 뭐 하려고 했던 젊은 또 지도자들, 예. 뭐 나겔스만을 비롯해서 여러 유형의 지도자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의 장단점들을 지금 하나하나 취합해서 좋은 것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살리려는 그런 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딱 그게 말씀해 주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그런 거에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는 팀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아스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지로나 같은 경우에도 뭐 지공을 주로 하지만 이제 수비를 하고 이제 역습으로 전환을 할 때 같은 경우도 꽤나 완전한 축구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엔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는 아무래도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약간 기술자로서의 코치의 레벨이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가능하지 않나,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치의 어떤 전술적 방향성들이 상당히 다양해졌고, 네. 네, 그리고 역량들이 또 높은 친구들이 또 많아졌다. 아무래도 뭐 점유율에 대한 철학, 또 트랜지션에서의 어떤 효율적 전환에 대한 철학, 또 프레싱, 압박에 대한 철학,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결합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빌드업 시스템도 일단 소유권을 잡았고 본인들이 경기를 시작할 때 잘하려고 하고, 또 상대 진영에서 소유권 잃었을 때 팀원 단위의 압박에 대한 시스템도 잘하려고 하고, 여러모로 뭐 또 부분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어떤 다른 감독들의 어떤 장점들을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지난 유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팀들이 미들블럭이 트렌드가 되고, 에너지를 너무 왕성하게 쓰는 팀 단위의 뭐 계속 지속적인 압박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밸런스의 안정감을 두고 비대칭 운영을 오히려 단순하게 좀 쓰는 운영들이 유로 때는 좀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나왔던 단점들을 보완하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려는 노력들이 계속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유로 같은 경우도 이제 경기 숫자가 늘어난 지가 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회를 몇 번 치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도 확실히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딱 말씀 주신 것처럼 하이 프레싱을 안 하고 미들블록부터 수비를 하는 게 딱 그런 노하우가 생겼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회를 참여하는 이 대표팀 감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볼 수 있는 표본이 딱 그 전 대회가 제일 적절한 표본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결론이 좀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의 반영이 좀 확실히 크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아주 베이직한 그 1옵션 컨셉은 약간 효율성을 오히려 네. 강조하는 운영으로 바뀌면서 그동안 나왔던 어떤 장점들은 최대한 또 활용하려고 하는, 압박해야 될 때는 전방에 소유권을 잃었을 때 또 압박을 네. 예전에 잘하던 팀처럼 하려고 하고, 뭐 그런 게 나온다는 얘기죠. 반면에 이제 정렬된 상태에서의 압박 같은 경우에는 딱 미들블록 이상 지점으로 가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반면에 근데 또 이제 재밌는 건 그거죠. 약간은 이렇게 약간 단기 토너먼트 대회, 유로 같은 대회나 월드컵 같은 대회가 아니고 리그 관점에서 보면은 경기에서 나오는 양상은 좀 훨씬 좀 다양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보시는 재미는 조금 덜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같은 경우는 되게 굉장히 일반적으로 된 게, 상대가 골킥을 할 때도, 골킥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뭐 스페인도 그렇지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골킥도 세트피스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공격 위치 잡을 테니까 너네도 너네가 원하는 대로 수비 위치 잡아가 되다 보니까 사실 그 뭔가 세트피스와 인플레이 사이에 그 모호한 경계상에 있는 게 딱 골킥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골킥 같은 경우도 하이 프레싱을 하는 게 맞긴 하니까, 수비팀 입장에서 보자면. 근데 결국에는 골킥 때 선수들의 위치가 인플레이 상황에서의 압박할 때 위치랑은 다르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각적으로 보셨을 때는 압박을 너무 일찍부터 하니까 재미는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매 경기마다 나오는 그런 압박의 형태나 경기 중에 발생하는 상황은 좀 더 다양해지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오히려 요즘의 그 현대 축구의 트렌드, 기본적인 부분들, 뭐 전환 시의 어떤 특징들, 프레싱, 그다음에 빌드업, 여러 가지 부분들은 다 비슷하게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세부적인 부분들을 더 진화시키려는 노력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골킥도 세트피스다. 중앙 지역에 상당히
컴팩트하게 네. 양팀 선수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의 위치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그것도 하나의 세트피스가 되는 거고. 네네. 그리고 아스날처럼 최근에 또 아주 화두가 되고 있는 네. 세트피스 전문 코치의 네. 아주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법론. 네, 그것을 통해서 지금 또 결과를 내고 있고, 또 빌드업도 그냥 빌드업이 아니고, 예전에 뭐 비대칭이나 이런 빌드업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티아고 모타의 철학이나 네. 아모린 감독이나 뭐 여러 유형의 감독들이 빌드업도 또 다른 팀들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의 어떤 기본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포지션의 파괴죠. 네. 그런 어떤 모타 감독의 철학처럼 뭐 센터백이 올라가서 오히려 또 그쪽 커버를 또 다른 선수가 와주면서 숫자 싸움을 통해서 포지션에 관계없이 공의 흐름에 따라서 또 그 빌드업 체계를 하나의 어떤 철학으로 만들고, 또 다른 또 유형의 독특한 철학들, 펩 가르디올라 감독도 그렇게 조금씩 뭐 다른 유형의 철학을 만들었지만 세분화된 영역에서의 변화가 지금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영국에 나갔다 왔는데 그 이제 뭐 한국으로 하면 이제 나이 개념이 있다 보니까 친구라고 하면 좀 어감이 이상한데 이제 그 지지난 시즌이죠. 이제 사우샘튼 막판에 그 감독 대행하다 정식 감독까지 했었던 이제 루벤 세이스 같은 경우가 제 친구여가지고. 예, 근데 3부에서 레딩 감독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헐시티 감독으로 또 옮겨갔어요. 네. 챔피언십 감독으로. 근데 이제 레딩 감독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방문을 해가지고 그 주 이제 경기 준비하는 거나 훈련하는 걸 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공을 가지고 그래도 주도를 해서 상대에게 공을 안 줘서 수비할 시간 자체를 줄인다. 그렇게 네. 해서 변수를 줄인다라는 마인드거든요. 점유율의 기본 철학이죠. 네네. 네. 저 같은 경우에서 뭐 굳이 따지자면 약간 과르디올라 감독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루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우샘튼에서 그 강등당했던 시즌에 시즌 시작할 때가 감독이 하제니틀 감독이었어요. 그쵸. 그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분데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완전 그냥 극단의 압박 일변도로 나가는 팀을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둘둘둘로. 네네. 거기서 근데 가치를 했다 보니까 이번에 레딩에 갔을 때는 레딩이 거의 그런 철학을 가지고 또 경기에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약간 조금 다른 축구에서의 시야를 또 볼 수가 있었는데, 압박을 할 때 같은 경우에 디테일이 어느 정도까지 있냐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골킥에서의 압박이나 아니면 하이프레싱 같은 경우 이제 보통은 이제 경기장을 4등분 하거든요. 압박할 때는 압박을 4등분해서 이제 쿼터 같은 경우에 골킥 포함해서 상대가 자신들 골대 쪽 쿼터에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압박을 디테일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표현을 인숄더 아웃숄더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선수들이 압박을 할 때 방향을 몰아서 나가는 건 당연한 건데, 거기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로 공이 빠지는 예상 경로를 했을 때 그 압박을 등지고 받는 선수가 할 때 압박 방향을 바깥 어깨 쪽에서 할 거냐 안쪽 어깨 쪽에서 할 거냐의 디테일까지 다 있더라고요. 2차, 3차 그룹으로 공이 방출되는 상황에서 바깥쪽으로 하냐 안쪽으로 하냐의 그런 세부적인 표현. 예를 들어서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틀은 4-3-3이라서 6번 미드필더가 이제 보통은 이제 프리맨으로 수비할 때 프리맨으로 이제 남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아웃숄더로 압박을 해서 상대가 안쪽으로 컨트롤하게 하면은 6번이 그때 개입해서 약간 순간적으로 2대1이 그렇게 나오게끔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저도 어느 정도는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훈련 때부터 그걸 디테일을 다 가져가고, 훈련 진행하는 것 같은 경우도 엄청 인상적이었던 게, 훈련을 뭐 촬영하는 거 같은 경우는 사실 다 요새는 하는 거잖아요. 애초에 그것도 훈련을 할 때 경기 중 상황에 가깝게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 특히 압박 훈련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상대가 이제 그 뭐 풀백 높이나 이런 거 바꿀 수가 있잖아요. 우리 윙보다 풀백을 높게 위치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낮게 놓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상대가 가져갈 수 있는 변주를 이제 바리에이션을 한 3-4개 정도를 한 다음에 1번 형태로 해서 훈련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해진 횟수가 있는 거죠. 반복 횟수가 5번을 하면은 1번에서 5번에서 그걸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2번 형태에서 이제 또 5번을 해서 그것도 촬영을 한 다음에 훈련이 끝나면은 바로 미팅을 진행을 해서 본인들이 이제 훈련을 진행할 때 메모를 했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2번 형태에서 3번째 레페티션 틀어봐. 그러면 그때 보고 내가 아까 봤을 때는 얘가 압박을 했을 때 여기서 타이밍이 늦은 것 같은데 보자라고 해서 거기서 그거를 미팅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2시간, 3시간을 하더라고요. 디테일이 애초에 뭘 해야 되는지가 그 정도로 명확하다 보니까 훈련을 할 때도 그런 것을 바탕으로 훈련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곧바로 거기서 또 코칭 스태프 미팅을 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다 해서 또 그 다음날 훈련에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느낀 게, 그러고 이제 제가 갔다가 그 다다음 주에 바로 루벤이 또 이제 헐시티가 지금 또 약간 강등위기인데 헐시티 감독으로 갔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느낀 게 뭐냐면은 레딩이 이제 리그 1 팀 중에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유일하게 사인이 한 명도 없는 팀이에요. 영입이 0이에요. 그러니까 영입
지출로 하면 꼴등인 거죠. 근데 리그 6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6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미 다 소문이 좀 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근데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일하는 것도 이제 보고 느낀 게, 아 이게 프리미어리그에서 감독을 했던 사람의 수준이구나. 저도 친구고 교류를 하고 지내고 계속해서 하지만 또 이번에 오랜만에 가가지고 일하는 걸 직접 보니까 그 디테일이라든지 훈련에서 뭔가 가져가려는 그런 방향성, 의도나 이런 게 굉장히 좀 한데, 챔피언십 감독으로 갔지만 챔피언십으로 감독으로 간 사람도 이런데 뭐 저희가 얘기하는 프리미어리그 팀 감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더할 나위가 없겠죠. 이거보다 훨씬 더 또 뭔가 장비도 그렇고 이런 인적으로도 뭔가 재능들이 다 갖춰져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됐기 때문에 지금 프리미어리그가 이 정도로 뭔가 팀들 간의 갭이 없겠구나라는 생각까지도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경기 중에 미처 캐치하지 못하는 네.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선수들이 많은 훈련을 하고 네. 상대할 팀들에 대한 그런 베리에이션에 대한 대응을 계속 또 아주 체계적으로, 보통 그 팀은 드론이나 어떤 카메라를 써서 경기 전 꼭대기에 있는 카메라? 네, 드론도 쓰고 훈련장에서는 이제 뭐 한 10m 넘는 것 같더라고요. 위로 이제 세우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쭉 서서 약간 뭐 전봇대처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같은 경우로 분석관이 이제 촬영을 하고 했는데, 뭐 촬영을 하는데 그냥 촬영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고 진짜 조금 명확하게 왜 촬영하는지가 나오는 것 같아서 딱 그 전술 훈련할 때 그 압박할 때 같은 경우는 진짜 조금 좀 약간 내심 감탄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감독이 기본 가지고 있는 철학도 중요하지만 또 선수들의 장점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선수, 그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전술적 컨셉을 좀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요즘은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본인이, 제가 좀 궁금한 건, 장영훈 코치는 아까는 이제 점유율에 대한 어떤 철학, 상대에게 소유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최선의 수비다.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철학을 오히려 선호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솔직히 본인이 요즘에 이제 여러 팀들의 유형들을 볼 거 아닙니까? 제일 마음에 드는 어떤 팀의 색깔?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최근 트렌드에서? 저는 최근 몇 년은 아스날이 제일 좀 아스날이 제일 좋다? 네, 아스날이 왜냐하면 공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하려고 하긴 하되, 아스날 같은 경우가 지지난 시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제 보게 되면은 데제르비 브라이튼이 한창 좋았을 때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그때 같은 경우에 본인들도 브라이튼 원정을 갔을 경우에는 공에 대한 주도권은 저쪽에 조금 더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딱 하이프레싱 같은 경우 조직해서 나와서 하이프레싱을 하는데 그 디테일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내가 제일 큰 장점으로 하는 것은 가지고 있되 경기 중에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적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아스날 같은 경우는 좋은 예가 되는 것 같아서 일단 개인적으로는 아스날을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지난 시즌 지로나 같은 경우에도 뭐 저도 라리가 중계하면서 계속 보긴 했지만 지로나 같은 경우도 저는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관점에서 공을 가지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윙백이었던 선수를 이제 뭐 거의 공격형 미드필더화 시켜서 이제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같은 경우에도 좀 약간 많이 농구스러워졌잖아요. 사실 이제 축구가 농구스러워졌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도 계속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런 데서 또 아이디어가 됐던 것 같아서 상당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뭐 근데 사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무슨 그림 뭐 여기 전술판도 없고 뭐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말로 설명하는 게 좀 장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장영훈 코치의 어떤 또 전술적인 최근 트렌드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들어봤고요.